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 국어책 70쪽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지난번에 3시간에 걸쳐서 마음을 전하는 글을 한번 직접 읽어봤는데요. 물론 이번 시간에도 한 편 읽긴 하겠지만 이번 시간에는 그냥 읽는 게 아니라 마음을 전하는 글을 쓰는 방법도 알아보려고 합니다. 알겠죠? 일단 1번에 보면 마음을 글로 써서 전해본 경험을 이야기해보라고 했는데 여러분이 공통적으로 해봤던 일은 어버이날 편지, 스승의 날 편지 이런 거는 학교에서 했기 때문에 아마 다 해봤을 것 같아요. 그쵸? 그 경험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의 경험을 떠올리면서 나도 저렇게 편지글을 썼었지. 앞으로 편지글을 쓸 때는 이러이런 부분을 참고해서 쓰면 되겠구나 생각을 하면서 편지를 써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번 시간에 우리 독립운동가셨던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아들에게 쓴 편지를 읽어볼 건데요. 안창호 선생님이 누구시냐면 여러분 교과서 71쪽에 있는 여기 있는 이 남성분이 바로 안창호 선생님이십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누구예요?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죠? 일제강점기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하던 시절에 우리나라를 독립시키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독립할 수 있도록 그 힘을 기르기 위해서 학교를 세워서 우리 조선의 어린이들, 학생들을 교육하시기도 했고 우리나라에 머무르면서 독립운동을 하기가 어렵자 외국으로 나가셔서 외국에서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 힘써주셨던 그 독립운동가 선생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수염 기르시고 머리를 이렇게 넘긴 사진을 아마도 사회시간이나 도덕시간에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사진이 흑백인 걸로 미루어 봐서 여러분도 짐작하겠지만 옛날이에요. 지금은 이 세상에 계시지 않는 분인데 이 안창호 선생님이 살아계셨을 때 자기 자녀에게 아들에게 쓰셨던 편지를 이번 시간에 읽어보려고 합니다. 70쪽부터 편지가 나와 있는데요. 주황색 편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필립, 어머니의 편지를 받아보았다. 내가 넘어져 팔을 다쳤다는 소식이 들어있어 매우 걱정되는구나. 팔이 낫거들랑 내게 바로 알려라. 한 학년 올라가게 된 것을 축하한다. 아버지는 무척 기쁘구나. 나는 이곳에 편안히 잘 있다. 미국 국회의원들이 동양에 온다고 해 홍콩으로 왔다만 그들이 이곳에 들르지 않아 만나지는 못했단다. 나는 곧 상하이로 돌아갈 거란다. 내 아들 필리바, 키가 크고 몸이 커지는 만큼 스스로 좋은 사람이 되려고 힘써야 한단다. 내가 어리고 몸이 작았을 때보다 더욱더 힘써야 하지. 스스로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너의 모습을 내 눈으로 직접 보고 싶구나. 너는 워낙 남을 속이지 않는 진실한 사람이라 좋은 사람이 되기도 쉬울 거란다. 좋은 사람이 되려면 진실하고 깨끗해야 해. 또 좋은 친구를 가려 사귀어야 한단다. 그게 좋은 사람이 되는 첫 번째 조건이지. 더욱 부지런해져라. 어려운 일도 열심히 견디거라. 책은 부지런히 보고 있니? 아무 책이나 읽지 말고 좋은 책을 골라 꾸준히 읽어라. 좋은 책을 가려보는 것이 좋은 사람이 되는 두 번째 조건이란다. 좋은 친구를 사귀고 좋은 책을 읽는 일을 멈추지 말아라. 책은 두 종류를 택하렴. 첫째는 좋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어 본받을 수 있는 책이고, 둘째는 너의 공부에 필요한 지식을 얻기 위한 책이다. 또 우리 글과 책을 잘 읽혀라. 즐거운 마음으로 내 말을 따라주겠지? 너를 믿는다. 1920년 8월 3일 홍콩에서 아버지가
여러분, 무려 100년 전에 쓰여진 편지입니다. 지금 우리는 2021년이죠? 이때는 1920년이니까 101년 전이네요. 101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는 지금 같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살기 어려웠던 정도가 아니라 무려 일본이라는 정말 다른 우리랑 상관도 없는 나라 사람들에게 우리나라를 빼앗겨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유롭게 우리 말과 글을 쓰기도 어려웠던, 초등학교에서 우리말이 아니라 일본어로 교육을 받았던, 우리나라 사람들이 마음 놓고 장사를 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일본인 밑에서 고생하면서 아주 적은 돈을 겨우겨우 받아서 먹고 살던 시대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힘들게 살던 시대에 이분은 지금 홍콩에서 있다고 했는데 상하이, 중국도 다니고 홍콩도 다니고 미국도 다니면서 우리나라의 조선의 독립을 위해 힘을 쓰신 그런 분이에요. 이분이라고 가족과 함께 안 있고 싶었겠습니까? 누구보다도 아들과 딸, 자식, 부인이 그리웠겠죠. 하지만 대한민국 독립이라는 더 큰 일을, 이때는 대한민국도 아니었겠죠. 지금 민국이 된 지는 더 후니까 대한의 독립,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힘쓰느라 가족과 떨어져 지냈던 시절에 안창호 선생님의 편지입니다. 가까이서 볼 수 없는 이 아들 필립에게 아버지로서 조언도 해주고 칭찬도 해주고 잔소리도 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드러나는 편지글이었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국어활동책에서 본 거는 딸에 대한 어머니의 마음이었는데 이번에는 아버지의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여기 가족사진, 안창호 선생님의 가족사진을 한 번 더 볼까요? 뒤쪽에 양복을 입고 있는 분이 큰 아드님 안필립 선생님인 것 같습니다. 그 앞에는 다른 자녀분이 있는데 여기 오른쪽에 계신 이 부인이 안창호 선생님의 아내분이었겠죠? 그리고 여기에 계신 아드님, 큰아들, 작은아들, 그리고 따님과 정말 귀여운 아기. 이분도 지금 당연히 아기가 아니겠지만 이렇게 무려 자녀분이 4분이나 있고 부인도 있는데 이 사랑스러운 자녀와 아내와 떨어져서 독립운동을 할 때 물론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해주셨지만 얼마나 가족이 그리웠을지 감히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말이 마음이 여러분에게도 잘 느껴졌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과서 72쪽에 보면 안창호 선생님이 어디에서 쓴 편지인지, 아들에게 한 말 중에 좋은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했는지, 어떤 책을 읽으라고 조언했는지 내용을 묻는 질문도 있고요. 밑에는 마음을 전하는 글을 쓸 때 어떤 표현과 어떤 방법을 썼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73쪽에는 마음을 전하는 글을 쓰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오늘 배울 내용이 단순히 편지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아서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해 봅시다. 우선 안창호 선생님이 어디에 있을 때 쓴 편지인가요? 편지에 나와 있었는데 어디였어요? 1920년 8월 3일 홍콩에서, 외국이죠? 홍콩에서 아버지가 썼습니다. 홍콩에 있을 때, 홍콩이라는 다른 나라, 우리나라에서 비행기 타고 한 서너 시간 정도 가야 되는 나라예요. 아주 멀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 당시에는 지금보다 교통이 안 좋았으니까 만나기 위해서 더 많은 시간이 걸렸을 거예요. 심리적으로 느끼는 그 거리감이 더 컸겠죠. 지금 기준으로 홍콩은 서너 시간이면 도착할 수 있는 곳이었지만 이때는 지금처럼 비행이 자유롭지도 않았고 비행기가 지금처럼 빠르고 좋지도 않았고 위험하고 자주 만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때는 그리고 비행기보다는 배로 많이 움직였어요. 아마 안창호 선생님도
배편을 타시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비행기가 여러 승객을 데리고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비행기는 거의 군용으로 많이 사용되었고 일반 사람들은 주로 배를 타고 이동을 했기 때문에 지금보다 훨씬 더 왔다 갔다 하려면 많은 시간이 들고 또 마음고생과 몸의 고생이 많았을 겁니다. 가까이서 아들이 크는 모습을 보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는 상황에서 아들에게 편지로나마 마음을 전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두 번째, 좋은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하셨는지 이 편지에 여기 한번 찾아볼게요. 두 번째 쪽에 여기 있네요. 자, 보이나요, 여러분? 좋은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진실하고 깨끗해야 해. 좋은 친구를 가려 사귀어야 해. 또, 더 밑에. 두 번째는 좋은 책을 가려 보는 것. 보이나요? 좋은 사람이 되려면 진실하고 깨끗해야 하고, 좋은 친구를 가려 사귀어야 하고, 좋은 책을 꾸준히 읽어야 하고. 사실 조언이 너무 많아가지고 정리하기 어렵죠? 선생님이 밑에 정리해 줄 테니까 여러분이 한번 써보세요. 진실하고 깨끗해야 한다. 또 좋은 친구를 사귀어야 한다. 또 있습니다. 뭐가 있었죠? 바로 좋은 책을 읽어야 한다가 있었습니다.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네요. 사람이 진실되고 깨끗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지켜야 할 규칙을 잘 지키고 거짓말이나 나쁜 행동 하지 말란 뜻이고, 또 좋은 친구를 사귀어야 한다는 것은 아마도 이 안창호 선생님이 아버지로서 이 아들의 생활을 눈으로 다 볼 수 없어서 걱정되는 마음에 하신 말씀인 것 같아요. 나쁜 일을 하는 사람과 가까이 지내지 말고 항상 바른 친구들을 사귀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좋은 책을 많이 읽으라고도 조언을 하고 계시죠. 3번에 마침 질문이 있네요. 어떤 책을 읽으라고 했는지, 좋은 책이란 게 뭔지 편지글에 나와 있으니까 여기에 써 있는 다 적은 친구들은 다시 편지로 돌아가서 어떤 책을 읽으라고 하셨는지 확인해 봅시다. 선생님 이동할게요. 어떤 책을 읽으라고 하셨죠? 자, 책은 두 종류를 택하렴. 첫 번째는 좋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어 본받을 수 있는 책. 둘째는 너의 공부에 필요한 지식을 얻기 위한 책. 두 가지, 하나는 좋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 책, 아마도 위인전 같은 것을 말하는 거겠죠? 여러분, 위인이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헬렌 켈러, 이런 이미 이 시대를 사셨던 분들 중에서 우리가 본받을 만한 점이 있는 분들을 우리가 위인이라고 했죠? 이 위인전을 읽고 또 그 다음에는 공부에 필요한 지식도 쌓아야 되니까 이러한 지식을 얻기 위한 책도 읽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정리해서 적어 볼게요. 어떤 책? 첫 번째는 좋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담긴 책. 그래서 이 좋은 사람들을 본받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 지식을 쌓기 위한 책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냥
좋은 이야기만 담긴 책을 보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여러분이 학교에서 국어, 수학, 사회과학 등등 공부하듯이 공부가 되는 책도 읽어야 한다고 말씀해주고 계시죠? 우리가 한 과목만 공부해서 살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건 뭐 수학도 있고 과학도 있고 사회도 있고 여러 가지 지식을 쌓기 위한 책도 읽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야지만 세상을 올바로 볼 수 있고 무엇이 맞는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앞으로 발전하려면 뭐가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책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왜 힘들게 학교에 나와서 공부하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학교에서 공부하고 선생님이 여러분을 가르치고 하는 거는 여러분을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초등학교를 통해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걸 배워서 앞으로 살 때 인생에 도움이 되라고 이 힘든 시간을 겪고 있는 거예요. 안창호 선생님은 무려 100년 전에 그 깨달음을 아드님에게 전해주기 위해 편지를 쓰셨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4번에 봅시다. 안창호 선생님이 아들에게 쓴 편지를 다시 읽고 마음을 전하는 글을 쓴 방법을 이야기해 봅시다 라고 되어 있네요. 우선 친구들의 의견을 들어볼게요. 이 편지에서 안창호 선생님은 아버지로서 아들과 관련된 일을 떠올리며 글을 썼죠. 당연하겠죠. 아버지니까. 그런데 지금 당장은 아버지가 아들 옆에 꼭 붙어 있지 않아서 편지로나마 소식을 주고받는 거에 대한 안타까움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자, 여기 보면 축하한다, 기쁘구나라는 표현으로 자기의 마음을 드러냈다라고 했죠. 그쵸? 아버지가 아들이 한 학년 올라간 게 너무 축하하고 기쁘다고 이야기를 했고, 또 열심히 견디거라, 꾸준히 읽어라, 공부 열심히 하고 좋은 친구 사겨라 같은 표현을 통해서 아들에게 조언과 당부를 했습니다. 우리는 여기 한 가지 더 적어볼 수 있겠는데요. 바로 편지 앞부분에 이 부분도 중요해요. 아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죠? 읽어볼까요? 넘어져 팔을 다쳤다는 소식이 들어있어 매우 걱정되는구나. 팔이 났거들랑 내게 바로 알려라. 아들이 당한 일, 넘어져서 팔을 다쳤는데 만약에 아버지가 네가 다치든 말든 네가 공부하는 게 중요해 라고 했으면 편지를 읽는 아들이 좀 서운했을 것 같아요. 그쵸? 그런데 아이고 우리 아들 넘어져서 다쳤다고 하는데 괜찮니? 걱정되는구나. 이렇게 아들의 소식을 듣고 아이의 마음을 고려해서 그 부분을 자기가 걱정하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또 놓칠 수 없습니다. 여기에 뭐라고 쓰면 좋겠냐면 아들의 소식을 듣고 그것에 대해 마음을 얘기했어 라고 적어봅시다. 편지니까 서로 소식을 주고받는 거잖아요. 내가 할 말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아들이 겪은 일에 대해서 그 소식에 대해 그것에 대해 자기의 마음과 생각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부분은 다른 편지랑은 좀 달랐던 점 같아요. 우리가 앞서 봤던 편지에는 마음을 전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면 이번 편지에서는 뭔가 소식을 계속 주고받는 듯한 느낌이 들죠? 이전에 아들한테 뭔가 소식이 들려왔고 그것에 답장을 하는 느낌이 듭니다. 아들의 소식을 듣고 그거에 대해 자기 마음을 얘기하는 그런 내용이었다는 게 이 편지만의 특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도 이렇게 한번 적어보세요. 자, 적어봤나요?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멀리 있는, 자기가 홍콩에 있을 때 우리 대한에 있는 멀리에 있는 아들에게 오랜만에 소식을 주고받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전하는 그런 편지글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은 아직 어려서 혹은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아보지 않아서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을 다 이해할 수 없는 순간이 있을 거예요. 물론 선생님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다른 사람이 자녀에게 쓴 편지를 통해서 간접적으로나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감동적이기도 하고 조금 마음이 속도 상하기도 하고 만약에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가 없었더라면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하지 않았더라면 안창호 선생님도 일반 가정처럼 자녀가 크는 모습을 두 눈으로 보실 수 있었을 텐데 안타깝다 하는 마음이 들고 여러 생각이 드는 편지였네요.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안창호 선생님의 편지글을 함께 읽는 것으로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73쪽부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에 공부하느라 고생 많았고요. 남은 시간도 힘내서 열심히 공부하도록 해요. 선생님은 다음 시간에 또 밝은 모습으로 돌아올게요.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길 바랍니다.